자, 여러분, 나탄 쇼, 낯선 한국인들의 쇼 2부에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알파고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와서 저의 머리를 채워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우리 하죠? 그동안 항상 분쟁, 분단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북한하고 어떤 나라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교하는 거냐면 외교적으로 비교하는 와, 거예요. 북한이랑 비교하면 사실 지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을 너무나 폐쇄적인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북한이 폐쇄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대사관들도 별로 없을 거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아, 평양 그래요? 가면 네 대사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굉장히 있어요. 맞다고 몇 개 알아? 12개? 어이가 없네. 여러분 숫자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나간 대사관들이 있거든요. 20개 대사관 정확한 숫자 저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사관은 몇 개 되고 이제 영사관 정도 작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 그 북한이란 색다른 관계를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 대사관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이집트 대사관. 이집트요? 굉장히 생소한데. 북한에 있는 동식망을 이집트에 있는 오라스컴. 오라스콤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 북한 최신 국가 오라스컴이 이제 지분을 75대 25가 나눠 가져서 북한의 지금의 3G 핸드폰을 네. 지금 이집트 대사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돈벌이 때문에 네. 들어와 있는 거군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제일 핵심적인 대사관은 스웨덴 대사관이에요. 스웨덴이요. 예, 왜 그런지 그럴까요? 아세요? 왜 가가지고 스웨덴이 미국의 대사관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랑 접촉을 했을 때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랑 수교했는데 대사관 없는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예를 들면 네. 터키하고 북한이 수교국인데 네. 서로 대사관 없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날 보지 말고 카메라를 좀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자꾸 제 볼을 그렇게 들여다보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자, 터키는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대사관이 동시에 다 북한을 담당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알파고가 한번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예. 한국에 파견된 대사가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예. 중국을 통해서 바로 북한으로 가서 맞아요. 북한 대사로도 이제 임명이 된다. 예. 그러면 터키에서는 한반도를 통일된 나라로 취급하네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다 그냥 대사 한 명을 보내는 느낌이니까. 예. 근데 안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일부 나라들은 서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아니고 북경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하기도 하고 일부 나라들은 도쿄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북한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이라크는 돈이 얼마나 없길래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 거리가 굉장히 먼데. 네. 그러면 터키를 관리하는 북한의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 대사관인가? 네. 어디? 내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불가리아. 불가리아. 네, 불가리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동시에 터키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측 대사관이 불가리아에 있는데 그 예. 불가리아 대사들이 터키까지 관장을 하는 그런 맞아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땅 사가지고 대사관 이제 건물 올리고 이런 네. 북한이 이제 그럴 여력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북한이 터키에다가 대사관을 설치하고 싶은데 터키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에르도안이 이제 같은 독재자들은 이제 약간 더 기피하니까. 야, 그런 위험한 얘기들 여기서 하지 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대사관이 제일 잘 없는 나라는 네. 사람들 다 북한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되게 고마운 게 우리 알파고가 그래도 북한을 나라 해주네. 나라예요, 결론적으로. 나라를 인정을 해주네.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네. 그냥 마을, 타운 정도로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주민으로서 나한테도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따져보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남한에 있는 정부인데. 맞아요. 네, 어르신들 그거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유엔 회원국이다 보니까 나라 취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사관이 제일 많이 없는 나라는 사실은 다들 북한으로 알고 있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은 꼴찌인데 네. 정확한 꼴찌 아니에요. 북한 밑에 또 하나가 있어. 어디죠? 자, 거기 유엔이 가입된 나라 맞아요? 거기도 또 깡패 나라 아니에요? 아니 유엔에 가입된 나라야. 네. 어디냐면 부탄이에요. 부탄 가스 많이 나오는 거기. 부탄. 부탄 가스 어이가 없네. 부탄. 예. 네. 자, 부탄에 대사관이 몇 개 있을까? 와, 북한보다 적으면 한 5손가락을 꼽아야 되겠네. 3개야, 3개. 대사관 3개밖에 없어. 우와. 어디일까? 미국. 맞춰봐. 미국도 없어.
러시아. 러시아도 없어. 아, 저 손가락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치워줘. 중국. 중국도 없어. 와. 부탄에 있는 대사관은 주변에 있는 방글라데시, 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 그리고 뜬금없이 쿠베이트. 쿠베이트요? 예, 딱 세 개밖에 없어. 아, 그럼 부탄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랑 수교를 안 하고 사실은 이렇게 혼자 살아요? 부탄이 유엔에 가입하는 절차도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인도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부탄한테. 야 가서 좀 유엔에 나가 가입을 해. 좀 나라처럼 움직여. 뭐야 산 위에다가 이렇게 지네들끼리 알아서 노느냐. 해서 인도가 이렇게 부탄을 밀어줘서 부탄이 가서 유엔에다가 가입을 한 거야. 71년에. 72년이요? 71년에. 북한과 남한이 91년에 동시 가입하지 않았어요? 예. 와, 그러면 한반도 뭐 북한이랑 남한보다 20년 전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나라들의 수교가 이루어져야 아니 되잖아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워낙 이렇게 산 위에 있고 별로 외국 나라들이랑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무슨 유엔이 필요 없고 미국이랑 수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사실 지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인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북한도 것도 사실 있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아, 닫고 있으니까 어디랑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인도랑 네. 뭐 부탄은 어떤 인과 관계가 있어서 인도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 국경에 있고요. 둘이 이렇게 이웃국가이고 여러분 지금 제 아들 아하론이가 거기 이상한 짓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들한테 이상한 짓이라니요. 하론 gel burada abilere selam söyle hadi gel. 네. 자, 계속하시죠. 네. 아, 예. 자, 인도랑 그럼 부탄이 어떤 관계예요? 아니 이웃 국가이고 네. 그리고 부탄에는 그 난민들이 있어요. 어떤- 네팔 난민들하고 인도 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탄이랑 관계가 갔다 왔다 합니다. 예, 그런 그래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됩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네. 알파고.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외교적인 신기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근데- 왜냐면 한국 언론에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부탄이라고 하는데 네. 별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 만큼의 너무나 행복한 나라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거기 안에서 난민들 문제들이 있고 그 난민들을 부탄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좀 관리를 못하고 지구를 못하고 그 난민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네팔이란다 관계 좀 약간 그렇고 이 부탄에 대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이것만 나오고 별개에 있는 이런 좀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난민적인 문제는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거의 북한처럼 세계적으로부터 이렇게 고립된 상황으로 산다는 것도 별로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볼 때 그 부탄의 왕은 와이프랑 왕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시골 들어가서 살고 뭐 이런 게 나오던데 그 사람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에르도안처럼. 잠깐만 그 얘기 자꾸 하지 마. 이제 그 왕이 이제 왕경 좋으신 분인데 국무총리하고 그 거기서 좀 약간 북한처럼 좀 약간 집단이 이제 꽉 잡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숫자를 이렇게 정해진 상황이에요. 북한처럼. 그래서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네, 북한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타처럼 가볍게 날려와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 너는? 네, 아니 이제 오늘 알파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부탄에 대한 어떤 좋은 면만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그래서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나라와 수교를 안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부탄으로 여행을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린다던가 공경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 대사관이 그 가게 없으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상식으로라도 알아두면 다들 인도 대사관에 가요. 그러면 이제 또 부탄에서 인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권 없이 넘어가기엔 굉장히 불편할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만약이라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부탄에 여행을 가실 때는 요런 거 참고를 해 가시면 굉장히 꿀팁일 것 같아요. 클로징 멘트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자, 네. 여기서 마무리하자. 하루니가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알파고가 아주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채워주시려고 위키데리아에서 5분 동안 검색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 안녕히 계십시오. 야, 네. 바이바이.